안녕하세요, 스텔라네요. 최근 바트와 환율이 정말 미친 듯이 올랐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날 기준으로 1바트당 44원 직전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바트화가 계속 44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역대 환율과 비교해보면 2008년 리만 브러더스 파산 때문에 발생했던 세계 경제 위기 때 최고치를 기록했었는데 아마 이번에 그 가격을 넘어서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태국에 사시는 분들이나 태국에 여행 오시려는 많은 분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바트화 환율이 오르는지 정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궁금해서 여기저기 많이 찾아봤는데 태국 경제가 좋아져서 그렇다, 달러가 싸져서 그렇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고 설명해 놓은 분석 기사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잘 납득이 되지를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비싸지나? 그러다가 최근에 이런 원인이 있었구나 하는 납득이 가는 분석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도대체 바트와 환율이 왜 이렇게까지 오르고 있는지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이 치앙마이에 처음 온 게 2023년 7월 말인데 그때는 바트와 환율이 36원대에서 38원대 정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 환율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따로 바트화를 미리 환전해 놓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바트화가 순식간에 40원대를 돌파하더니 정말 말 그대로 떡상을 해버렸습니다. 지금은 역대 최고가인 44원을 정말 넘어가 버릴 기세예요. 저희가 처음 왔던 2023년과 비교해보면 거의 한 20% 정도가 상승을 한 셈인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나 저희 같이 치앙마이에 살고 계신 지인분들이나 이게 이상할 정도로 오른 거다 보니까 이러다가 금방 떨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도 비자를 연장하려면 50만 바트를 예치를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50만 바트를 지금 예치하기에는 환율이 너무 올라서 이제 금방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예치를 안 하고 비자를 뺐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환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얼마까지 더 오를지 모르겠다, 그런 걱정이 지배하는 분위기로 바뀐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몇 달 전에 미얀마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나 최근에 캄보디아 국경에서 교전이 발생했을 때도 바트화 환율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막 사람들도 수십 명씩 죽고 전면전으로 가냐 마냐 막 그런 얘기가 나올 때였는데도 말이죠. 환율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물가도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헬스클럽에 다녀왔는데 제가 다니는 헬스클럽도 이번 달부터 가격을 15% 정도 인상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치앙마이가 코로나 때 다 빠져나갔던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다시 다 들어오면서 숙소 가격이나 국제학교 가격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체감하실 수 있게 스텔라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비를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지금 스텔라가 학교 4학년인데 1년 학비로 32만 8,200바트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 입학한 2023년도에는 1년 학비가 같은 학년 기준 28만 3,200바트였거든요. 거의 16% 인상한 거네요. 각각의 환율을 적용해서 한화로 비교해 보면은 입학할 때 환율 적용해서 1,080만 원 하던 1년 학비가 지금은 1,450만 원으로 거의 400만 원이나 인상한 셈이에요. 숙소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작년 딱 이맘때 제가 리뷰 영상을 올려드렸던 그 더원 콘도 같은 경우에는 당시 에어비앤비의 원룸이 1박에 2만 원대 가격이 형성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4만 원 미만의 숙소는 보이지를 않아요. 단기 여행 숙소 가격뿐만 아니라 1년 이상 장기 계약하는 경우에도 최근 1년 동안 월세가 몇천 바트 이상 다 올랐더라고요. 화폐 가치가 오르면 물가가 싸져야 할 텐데 치앙마이의 국제학교 학비라든지 월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몇 년 동안 그 가격이 너무 억눌려 있었던 이유 때문에 코로나 끝나고 외국인들이 다시 유입되면서 바트와 환율과는 상관없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치앙마이에 2년 동안 살면서 오르지 않은 거는 기름값밖에 없는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많이 가시는 치앙마이 맛집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국수 한 그릇 가격도 10바트 이상씩은 다 올랐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태국 바트와 환율이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건지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선 태국 바트화 가치가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최근 미국 달러화 가치의 하락, 태국 경상수지의 흑자, 금값 상승의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최근 미국 달러화 가치의 하락이 태국 바트화 상승의 요인이라는 분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달러가 약세라서 바트가 강세다. 달러랑 바트랑 비교할 때 달러 가치가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바트 가치는 높아지는 게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달러 가치가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바트 가치뿐만 아니라 한국의 원화 가치도 달러 대비 높아져야 되니까 그럼 태국 바트화 가치나 한국 원화 가치나 같이 올라가서 서로 또이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바트화 가치만 이렇게 올라가는 걸까요? 먼저 미국 달러화의 국제적 가치를 측정해주는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면 올 초부터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달러화 가치는 전 세계 통화 대비 하락한 게 맞습니다. 역시 바트 대비 달러 가치도 크게 낮아졌어요. 거의 최저 수준이네요.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환화 대비 달러 가치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트화가 급등하기 시작한 작년 7월부터 달러 대비 바트화는 14% 정도 상승했고 원화 대비 달러가 3% 정도 올랐습니다. 원화 대비 바트가 16% 정도 상승했으니까 거의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제 결과는 확인했습니다. 달러 대비 바트화 가치는 상승했고 원화 가치는 떨어졌어요. 그런데 달러화 가치의 하락으로 바트화 가치가 올랐다는 말은 사실 원인이 아니라 결과잖아요. 그럼 원인을 알아봐야겠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제일 먼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태국 관광산업의 회복으로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전 태국으로 여행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1년에 4천만 명 수준에서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2021년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40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고 하니까 사실상 거의 관광산업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경상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관광객들 숫자가 회복되면서 경상수지도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태국의 경상수지 흑자 폭이 크게 확대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바트화 가치가 오른다는 설명이에요. 거기다가 태국 바트화는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같은 나라에서는 거의 자국 통화처럼 사용될 정도로 동남아에서는 마치 달러 같은 기축통화 대우를 받는다고 할 수 있어요. 아마 라오스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라오스 상점에서는 바트화로 직접 결제가 가능해서 바트 표시 메뉴판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깁인가? 깁이겠지. 사바이디. Is this 깁? No, 파이. 파이 바트? 그리고 전 세계에서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관광 대국인 만큼 바트화 수요가 워낙 많습니다. 이것도 바트화가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서 유독 강세를 보이는 또 다른 이유라고 해요. 그럼 원화 가치는 왜 바트화처럼 오르지 못한 걸까요? 이건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한국은 GDP 대비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쓰는 돈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해요. 참고로 태국은 1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 원화의 수요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석유 한 방울 안 나다 보니까 대부분의 원자재와 에너지를 수입해야 돼요. 모든 수입은 달러로 결제하다 보니까 한국은 만성적인 달러 부족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은 전 세계에서 별로 인기가 없는데 달러는 만성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져도 유독 한국에서는 달러 가치가 잘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최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서면서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들에 대해 지나친 관세를 부과한다거나 최근 기사를 보면 3,500억 불을 선불로 달라거나 이런 국제 상황들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원화 가치가 상승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미국과 태국,
한국 간의 거시경제적 관점으로 바트와 환율이 떡상한 원인들을 설명해 봤는데요.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최근 금값이 급등하면서 태국 바트화 가치가 떡상했다는 분석인데요. 태국은 개인 간 금 거래가 워낙 활발하고 특히 금 보유량이 세계 20위권으로 경제 규모 대비 상당히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금값이 급등하면서 태국 내 개인들이나 상점들이 보유한 금을 국제시장에 내다 팔아서 받은 달러를 다시 바트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바트화 가치가 올랐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최근 나온 새로운 분석 기사를 보면 단순히 태국 개인들의 자연스러운 금 거래만으로는 바트화의 이상적인 강세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최근 태국 바트화 가치가 이상하게 급등하는 현상은 범죄 조직들의 검은 돈이 유입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에요. 라오스나 캄보디아 같은 태국 주변 국가들의 거점을 두고 있는 범죄 조직들의 검은 돈이 태국 바트화로 환전돼서 금이나 태국 부동산 같은 안전자산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돈 세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캄보디아와 금 거래가 이례적으로 폭증했다고 하네요. 작년부터 유난히 캄보디아에 있는 불법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범죄단체에 중국인이나 한국인들이 납치, 감금 당했다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도 한국인 한 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죠. 이런 국제적 범죄단체의 검은 돈이 동남아의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태국 부동산, 금 등을 사들이기 위해 바트화로 환전되면서 바트화가 폭등했다는 설명이에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있는데요. 국가 간 외환 거래 장부에 해당하는 태국 국제수지를 살펴보면 순오차 및 누락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쉽게 말해서 공식 기록으로는 잡히지 않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크면 지하경제나 불법 자금 유입을 의심할 수 있다고 해요. 태국 NEO는 2023년 1804억 바트에서 2024년 5308억 바트로 3배 가까이 폭증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전 이 주장이 아주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들 때문에 바트화 가치는 정말 떡상을 해버렸습니다. 태국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지나치게 높아진 바트화 환율 때문에 코로나 이후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태국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몇몇 유튜버 분들이 치앙마이는 한국인이 없다는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태국 관광청은 예상 관광 수입에서 17%나 손실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 같아도 비싸진 태국 대신 환율이 오르지 않은 바로 옆 베트남으로 여행을 갈 것 같긴 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태국 정부는 바트화 강세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금을 거래할 때는 바트화 대신 달러로 결제하게 한다거나 금 거래할 때 세금을 물리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결국 인근 국가에 있는 범죄 집단들의 검은 돈을 막지 못하면 미봉책에 그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에서 앞으로 계속 살아야 하는 제 입장에서도 태국 정부가 바트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큽니다. 또 최근 역사적인 고점을 갱신한 한국 증시에도 외국인 자금이 많이 몰려서 원화 가치도 좀 올라주길 기대하고요. 지금까지 태국 바트화의 강세와 관련한 이야기였는데요. 비록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도대체 바트화가 왜 이렇게 떡상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해보고자 나름 공부해본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공감하셨을지 궁금하네요. 만약 공감되는 내용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